우리 스칼라 포텐셜과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전기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전기 에너지가 스칼라 포텐셜과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전기 에너지라고 얘기할 때는 전하의 전기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분포가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 그래서 가장 간단한 두 점전하가 있는 경우에 전기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두 점전하 중에서 점전하 하나가 Q1이 위치 벡터 R1의 자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하가 있으면 주위의 공간에 스칼라 포텐셜을 만들죠. 그래서 P점의 스칼라 포텐셜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P점에서의 스칼라 포텐셜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스칼라 포텐셜 구하는 것이 가장 간단했죠. 그래서 R에서의 스칼라 포텐셜, 그 다음에 점전하 있는 곳이 R1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P점에 우리 점전하 Q를 갖다 놓으면 그러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P점에서의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위 양전하, 1쿨롱의 양전하를 가져올 때 필요한 일이었으니까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구했냐면 이 스칼라 포텐셜에다가 저기 P점의 스칼라 포텐셜이 파이 R이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거기에 가져온 전하만 곱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Q만 곱하면 되는데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P점에 무엇을 가져옵니까? P점에 점전하 Q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은 1쿨롱 단위 양전하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이었다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P점에 전하 Q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기 Q1이 있고 또 여기에 Q2가 이 P점에 Q2가 있다. 그러면 우리 전기 에너지는 두 점전하 Q1과 Q2의 전기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Q1과 Q2의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게 아까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와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이건 바로 뭐냐면 전하 Q1은 R1에 전하 Q2는 R2에 가져오는 데 필요한 일, 이것이 전부 다 두 점전하의 전기 에너지로 저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스칼라 포텐셜과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바로 이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데 기본 개념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점전하의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보면 차근차근 가져와 보겠어요. 맨 처음에 약속을 하는데 여기에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쓰는 게 자주 나오니까 이거 간단하게 쓰기로 약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 R1과 R2 사이의 거리를 여기다 이렇게 절대값 표시하면 거리죠. 그 거리를 그냥 R12 이렇게 표시하겠어요. 그러면 이 R12는 무엇과 같으냐면 R21과 같죠. 1과 2의 거리는 2와 1과 거리가 같으니까 우리 나중에 이것도 이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Q1을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Q1 가져오는 데는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점전하를 가져오는 데는 일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Q1을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주위 공간에 스칼라 포텐셜 공간이 스칼라 포텐셜인 장이 되죠. 그래서 그 스칼라 포텐셜은 R2짜리는 이렇게 되죠. 그건 우리가 이제 약속한 걸로 이렇게 표시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R21, 1에 의한 2의 스칼라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4파 입실론 제로분의 R21분의 Q1 이렇게 되면 그러면 Q2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은 뭐였냐면 이 스칼라 포텐셜에다가 Q2만 곱하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는 두 점전하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일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기 에너지는 W1과 W2를 더하는데 W1은 0이고 W2는 이거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기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점전하의 전기 에너지.
그러면 이것을 점전화 3개, 점전화 4개로 확정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쉽게 되겠죠. 한번 더 해보겠어요. 그래서 세 점전화. 그러면 먼저 두 점전화가 먼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P점에 생기는 스칼라 포텐셜은 어떻습니까? 요거 두 개를 그대로 더해주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는 자, 여기서 요 R이라고 한다면 R까지의 스칼라, Q1에 의한 스칼라 포텐셜, Q2에 의한 스칼라 포텐셜입니다. 이건 뭐냐? P점에 단위 양전화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P점에 Q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일은 그것을 바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점에 놓인 전하 Q의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 스칼라 포텐셜에 그냥 Q만 곱하면 됐고, 이것이 바로 점전하 Q를 P점에 가져오는 데 필요한 일이니까 이제 세 점전하의 전기 에너지도 우리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점전하가 R1, R2, R3에 각각 Q1, Q2, Q3가 있다면 이놈의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구해졌느냐? 이게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 Q1과 Q2와 Q3를 저기다가 무한히 멀리서부터 가져오는 데 필요한 일인데, 이것을 어떤 순서로 가져오건 마지막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첫 번째 차례차례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번 첫 번째 Q1을 갖고 오면 그때 한 일은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니까 0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갖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갖고 오기 위해서는 두 번째 자리에 스칼라 포텐셜이 이렇게 되고, 여기다 뭘 곱하면 됐어요? Q2를 곱하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를 하려면 이 두 개의 점전화가 세 번째 자리에 R3 자리에 스칼라 포텐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스칼라 포텐셜이 이렇게 됐으니까 세 번째 점전화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은 뭡니까? 이 스칼라 포텐셜에다가 Q3를 곱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마지막 세 점전화의 전기 에너지를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 세 점전을 하려면 요거 지금까지 한 일을 다 더해야지 되니까 요거 다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기 에너지는 첫 번째 갖고 온 건 0이고, 두 번째 갖고 온 건 요거고, 세 번째 갖고 온 건 요거니까 다 더하겠어요.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세 개를 다 더하면 바로 이렇게 세 항이 되고 바로 요거 같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요거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지금 세 개까지 가져와 봤는데, 자, 4개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지루하니까 간단히 예제 한번 풀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어요. 네, 반지름이 3mm인 정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각 꼭지점마다 전하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얼마짜리가 붙어 있냐면 1 마이크로 쿨롱짜리가 붙어 있을 때 이 세 점전하의 전기 에너지를 구하라 라고 하면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배운 표현을 쓰면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는데 꼭지점에 이렇게 전하 3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각 변의 길이는 A라고 하고, 요거의 전하가 Q라고 하면 이거 3개가 다 같으니까 점전하 3개가 있을 때의 전기 에너지 표현 이랬는데, 각 항이 어떻습니까? 다 똑같죠. A분의 Q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분의 Q제곱의 3배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주어진 값을 대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전에도 한번 해봤지만 이때 단위를 조심해야 되는데, 단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그냥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 단위로 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마지막에 구하는 것이 이게 에너지면 SI 단위계 에너지 단위를 딱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3이 있고, 그 다음에 4파 이플론 제분의 1을 SI 단위계로 표현하면 9 곱하기 10의 9승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하는 1 마이크로 쿨롱은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의 제곱, 그 다음에 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죠. 이 미터가 SI 단위계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봤더니 3은 없어지고 9만 남고 10의 9승인데 요거 하면 10의 12승이고 요거 10의 마이너스 12승 하니까 승수가 다 없어졌네요. 그리고 결과가 뭐가 됐습니까? 9줄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 예제는 우리 이렇게 단위 구하는 거 한번 연습해본 예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점전화 4개 있을 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점전화 4개 하는데 지금까지 한 거 복습하면 어땠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거는 0이고 두 번째 건 어땠습니까? 스칼라 포텐셜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걸 가져올 때 1이 이렇게 되고, 세 번째 거 스칼라 포텐셜 한 항씩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져올 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4개를 갖고 올 때는 어떻게 하냐? 네 번째 R4의 스칼라 포텐셜을 구해야 되겠죠. R4의 스칼라 포텐셜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3의 스칼라 포텐셜은 1, 2까지만 더했으니까 4의 스칼라 포텐셜은 1, 2, 3까지 더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점에서의 스칼라 포텐셜이니까 4, 1, 4, 2, 4, 3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은 이 1이고 이 2는 이 2고 이 3는 이 3 이렇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점전화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1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Q를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Q4를 곱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일은 이렇게 됐는데 이제 5번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다 그러고 이제 i번째를 가져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번째를 가져온다고 하면 i번째 자리에 스칼라 포텐셜을 구해야지 되겠어요. 스칼라 포텐셜은 아까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합니까? 어디까지 더합니까? 네 번째면 세 번째까지 더했죠. 그래서 K를 더하는데 1에서부터 i번째니까 i-1까지 이렇게 더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i번째 점전화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1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필요한 1은 여기다가 i번째 QI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더하기는 K는 1부터 i-1까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n번째 거를 가져오는데 한 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n-1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n번째 것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은 qn을 곱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n개의 점전화의 전체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걸 전부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번째 가져오는 게 이렇게 됐다면 이걸 다 더하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n개의 점전화들 모임의 전기 에너지 U는 이것을 다 더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WI를 1에서부터 n까지 더하면 되겠는데 W1은 0이었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하면 구하면 되냐? i번째 스칼라 포텐셜에다가 QI를 곱해서 n까지 다 더했는데 요 스칼라 포텐셜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요 위에 있는 거 쓰면 되죠. 스칼라 포텐셜은 i-1까지 더해야지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이런 표현이 바로 n개의 점전화를 모임을 갖는 전기 에너지다. 근데 여기서 재밌죠. 여기서 K는 1부터 i-1까지 하고 요 I 값에 이게 의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n개의 점전화들의 모임의 전기 에너지 그거 우리가 구했습니다. 여기에 점전화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 모임에 포함된 전기 에너지는 무엇을 다 더하면 됐습니까? 이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 자 이렇게 정의가 됐었습니다. RIK분의 QI, QK인데 이때 특징은 뭡니까? 여기에 더하는데 K는 1부터 i-1까지 더하고 I는 1에서부터 n까지 더하고 n개의 점전화일 때 그래서 이 더하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좀 불편하죠. 어떻게 이 불편한 것을 좀 불편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네, 물리에서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가능하다고 그랬죠. 네,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우리 다음에 전기에너지 2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